네, 안녕하세요. 탁티브 김탁입니다. 국군의 날 잘 쉬고 계시나요? 지난달 증시가 드디어 마감이 됐어요. 9월달 마무리하고 이제 우리가 10월 증시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정리해야 될 점들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은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국 관련 부양책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할 생각이고요. 네, 9월달 장을 간단히 정리,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주가 급락을 했어요. 지난주 후반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10분 이내로 짧게 컴팩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의 날 편하게 쉬시면서 같이 한번 지난달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노티스 봐주시고요. 이 영상에 나오는 종목은 투자 유인 권고 리딩의 목적이 전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중국이 부양책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중국의 경기는 굉장히 슬로우 다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책이 나온다, 그랬다 안 나온다 그랬다가 지준율도 인하했다가 다시 올렸다가 뭐 이런 흐름을 반복했어서 시장의 신뢰가 매우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부양책이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관련해서 좀 토탈 패키지로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중국 증시가 급등을 했고 우리도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자, 근데 이제 중국 증시가 많이 오른 측면은 제가 볼 때는 당장 펀더멘탈 개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안 보입니다. 다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숏 포지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급하게 정부와 싸우지 말라라는 교훈이 있잖아요. 매우 빠르게 이제 숏커버를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양책 그래도 이번에 굉장히 세게 나왔으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을 완화했어요. 지준율을 50bp 인하를 한다는 얘기고요. 유동성을 1조 위안 정도, 하나로 하는 200조 내외 정도 공급을 하겠다. 그 연내 추가로 25에서 50bp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역 RP 금리를 20bp 인하했습니다. 역 RP는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들한테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하고 다시 되파는 그런 조건으로 상품을 얘기하는데 보통 통화를 흡수할 때 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20bp를 인하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유동성을 좀 풀어준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금리와 예금금리를 인하를 예고했다는 거고, 자, 부동산 부양책도 강화했어요. 대출 금리를 평균 50bp 정도 인하했고요. 이 50bp 인하 효과는 연간 이자 비용이 약 40조 원 정도. 그만큼 소비자들의 후생이 올라가는 거겠죠. 2주택 LTV를 75%에서 85% 상향한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75%면 낮지 않은 비율인데 10% 상향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굉장히 좀 쓰고 있다. 강하게. 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아마 쇼커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겠다. 부럽네요. 한국도 좀 이렇게 우리 시장을 좀 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담보 유동성을 지원하면서 그 5천억이 위한 약 100조 내외.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도 지원하겠다. 50조 원 내. 사실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기 위해서 대출까지 받는다. 기존에 갖고 있는 현금 창고를 이용해서 자사주를 사는 게 아니라 대출을 통해서 자사주 산다. 이거 대출 이자 비용 있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패키지, 토탈 패키지로 부양책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뜨겁게 좀 달아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후반에 이제 중앙정치국 굉장히 큰 정치 행사인데 보통 9월에 중앙정치국에서는 경제 관련된 코멘트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경제 관련된 코멘트를 상당히 많이 한 그런 측면이 또 중국 증시를 급등시켰다는 거고요. 자, 현재 경제에 새로운 현상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문제 인식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재정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재정 지출을 좀 보장하고 지준율 낮추고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실시하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을 추진해라라는 거고, 민생 측면에서는 대학 졸업생, 이주 노동자, 구직 가정 등에 대해서 고용 지원, 지금 중국의 그 대졸자 취업 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토탈 패키지로 9월 중앙정치구에서 굉장히 세게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점이 중국 증시를 강하게 좀 끌어올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주말에 나온 뉴스인데요. 주말에 나온 레포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그 중국의 부양책이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 해놓은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민은행이 24일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얼마나 GDP를 부양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한 겁니다. 50bp 지급준 비율 인하를 한 거죠. 알라라는 지급준 비율입니다. 이게 16bp를 기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0bp를 정책금리 인하한 거 4bp, 그 다음에 50bp 아까 말씀드렸죠. 주담대 금리 컷한 거 10bp, 그 다음에 10bp 컷을 아까 말씀드린 거 10bp 올린 거죠. LTV 올린 게 5bp GDP에 기여한다는 거고 800 위안을
8,000 위안이죠. 위안은 알코트 마켓 쓰는 거 15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한 5bp 돼서 전체적으로 GDP를 40bp 정도 올린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4.5에서 5% 정도 내외의 GDP 그로스를 보잖아요. 이 정도면 이제 10% 정도의 그 GDP를 올릴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GDP와 에쿼티 마켓이 그대로 이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 정도의 GDP 그로스가 있다고 하면 시장이 10% 오르는 거는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미디어에 나왔지만 아직 언컨펌 된 거죠.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 1조 위안의 CGSB 중국 정부 특수채권 뭐 이럴 거예요. 가지고 그 통화를 공급한다. 이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널리스트도. 그다음에 소비를 위해서 또 채권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면 그만큼 통화 공급되죠. 여기 한 40bp 정도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확인된 부분은 아무튼 40bp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난달 증시를 좀 볼까요? 지난달 증시 보면 자 9월달 코스피는 3% 정도 빠졌는데 역시 테크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8% 정도. 그다음에 건설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테크, 정보기술,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안 좋았네요. 운수장비. 운수장비에는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좀 안 좋았고 좋았던 거는 철강 13%, 그다음에 화학 7%, 뭐 이렇게 운수창고 6%다 뭡니까? 그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에 따른 수혜 섹터들이 아무래도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 부양책 때문에 중국 증시도 많이 오르고 관련된 섹터나 종목이 많이 올랐는데요. 여기서 과연 추격 매수가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면밀히 하셔야 됩니다.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됐고 물론 더 숏스퀴즈가 나오면서 좀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추격 매수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화학에 이제 뭐 롯데케미컬이든 대한유화 이런 NCC 회사들은 진짜 올해도 적자고 내년에도 사실 흑자가 날지 안 날지에 대해서 지금 갑론을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의 개선이 있는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좀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월간으로 지금 이렇게 큰 장대 음봉이 나온 적은 사실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이때 이제 2017년도에 서버 빅사이클 이후에 반도체 이제 디램이 반도체 하향 사이클이 오면서 그때 주가가 거의 뭐 한 50%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뒤로 이제 21년도에 상반기에 약간의 버블성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9만 원 넘겼다가 그 22년도 장이 안 좋으면서 그때 다시 이제 5만 원 정도 또 한 50% 빠졌죠. 다 50%씩 커트예요. 한번 마이너스 나면. 지금 이제 9만 원에서 지금 거의 이제 고점 대비 30% 이상 빠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과연 지금 61,500원이라는 가격이 전자에 충분히 버퍼가 되는 하방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길 홍보로 오면 지금 주가 레벨이 나름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레벨일 수는 있어요. 길게 보면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게 단기라는 거는 저는 보통 3에서 6개월 정도를 말씀드리거든요. 그 중장기로 보면 2년, 3년 이렇게 보면 과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6만 원이 이때 2017년도에 서버 빅사이클의 최고점 수준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일단 수급을 보면 왜 이렇게 전자가 많이 빠졌나? 누가 이렇게 전자를 많이 팔았냐? 라고 보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8월 달에 2조를 팔았고요. 9월 달에 8.6조를 팔았습니다. 저는 월 단위로 외국인이 전자를 5조 이상 판 거를 거의 10년에 처음 봅니다. 근데 5조도 아니고 8.6조입니다. 8.6조라는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분율 측면에서도 봐도 3%가 넘는 지분율 축소를 한 거예요. 과연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전자를 팔았어야 됐는지라는 고민은 되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은 전자를 빨리 엑시트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강한 점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고요. 수급만 보면. 자, 코스피를 보면요. 외국인이 코스피가 이제 지난달에도 2달 연속 빠졌는데 3% 가까이 조정받으면서 자, 외국인이 8조를 팔았어요. 그러면 전자를 빼면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거의 팔지 않거나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 같은 반도체 섹터에 있는 대표 주자죠. 하이닉스는 오히려 샀어요, 전업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전자에 이제 매도가 이제 몰려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삼성전자를 저점 매수, 뭐 이삭 죽기, 그다음에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타기, 뭐 이런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제 주변에도 삼성전자를 저한테 허락받지 않고 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산 다음에 물어봐 항상. 삼성전자 왜 이래? 타가, 탁튜브, 타가, 삼성전자 왜 그래? 내가 제가 언제 삼성전자 추천한 적이 있나요? 물어보면 아니 그냥 샀는데 이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왜 그냥 삽니까? 아 가격만 보고 샀대. 그래 지금 먹을 수 있지.
자, 6만 원 초중반 레벨. 좋은 레벨이죠. PBR 한 배. 그죠? 한 배죠. 포워드 기준으로. 전자를 PBR 한 배 레벨에서 샀을 때는 확률이 매우 높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드리죠. 어떤 주가가 이렇게 어떤 주식이든 그 삼성전자든 뭐든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앵글로 추락할 때는 우리가 밑에서 걸어놓으면서 분할 매수를 급하게 할 이유는 없다.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고 이게 V자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거든요. 보통 전자라는 종목은요. 이렇게 한 번씩 흘러내릴 때는요. 바로 V자 회복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한 번씩 떨어질 때 바로 회복을 하죠.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앵글로 떨어졌을 때는 V자 반등을 시키려면 굉장히 강한 트리거가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강한 엄청 큰 이벤트, 포지티브한 이벤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이 400조 가까이 되는 시총, 우선주 합치면 400조죠. 그런 시총을 가진 회사들이 무거울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PBR 한 배에서는 저는 뭐 긴 호흡으로 매수하는 거는 말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8조 이상 이렇게 공격적으로 파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외국인 8조 팔아. 난 살래. 가능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제 지인들한테는 일단은 삼성전자를 지금부터 더 사는 것. 이미 산 거는 팔지 말라고 합니다. 더 사는 거는 조금 고민하고 내가 같이 고민을 해주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삼성전자를 팔라 사라는 어떤 추천이나 어떤 그런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솔직 담백하게 삼성전자의 이 수급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단기 반등은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좀 고민이 필요한 그런 수급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2017년도에 최상단의 가격에 있어요. 지금 그 정도 가격과 지금 붙어 있죠.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여기 있죠. 여기. 자, 여기랑 여기랑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일단 이익만 보겠습니다. 이익만. 정성적인 부분 제거하고 자, 2016년도에 30조를 벌다가 전자가 54조를 법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27년도에 스팅하고 2018년도에 60조 가까이 벌지만 이때부터 이제 반도체가 다운사이클, 반도체가 ASP가 빠지기 시작하죠. 빠지기 시작하면서 17년 하반기부터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이제 내려 꽂히는데 그러면서 이제 19년도 27조, 팬데믹 35조, 21년도에 51조 보면서 이제 다 주가 급등하죠. 전자 9만 원 넘어가면서 빠지지만 2022년도에 40조 다운사이클 들어오면서 빠지고 역시 23년도에 아니자랄까 진짜 엄청난 추운 겨울이 왔죠. 6조 가까이 거의 뭐 적자 내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40조 정도의 이익인데 자 2024년 현재 10월 1일 국군의 날 17년 최상단 53조 이때가 더 이익이 크죠. 그죠? 근데 시총은 지금부터 큽니다. 자 그럼 이때 지금 2017년도의 삼성전자와 나와 나를 비교하자는 거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자 이때 2017년도의 삼성전자와 24년도 10월 1일의 삼성전자의 그 펀더멘탈이 언제가 더 좋을지는 여러분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조선주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거 조선주 얘기 2분이면 끝납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조선사 하파그로이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독일의 선사고 항상 한국의 조선사들한테 수주를 줬는데 이번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 40억 불 42억 불을 차이나에 줬습니다. 발주를 하파그로이드 술 먹었나? 자 근데 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비딩이 HD그룹, 하나오션, 중국조선사 이렇게 비딩을 했는데 얘네한테 다 준 겁니다. 42억 불을. 이 뉴스 나오면서 급락. 첫 번째. 두 번째는 후판 가격 오를까봐.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후판 가격. 후판 가격은 지금 오를 수가 없어요. 쉽게. 중국이 비양을 해도요. 중국의 철강사들의 가동률만 올라갑니다. 가동률 올라가면 후판 더 찍어냅니다. 한국의 조선사들 떨고 있습니다. 중국의 후판 가격 지금 들어오는데 자 많이 들어올까봐 지금 한국의 조선사들은요. 자, 한국의 후판을 70% 쓰고 있어요. 나머지 중국을 20-30%밖에 안 써요. 요거 오른다고 얘네들 오를까? 쉽지 않습니다. 협상력의 주도권은 한국의 조선사에 있기 때문에 요거 말이 안 돼. 이 뉴스로 빠진다? 오케이. 근데 요 아이마린의 42억 불 하파그로이드가 발주한다는 뉴스 나올 때 양쯔강도 급락했어. 그러면 이 두 개 다 뉴스가 아니야. 그냥 노이즈. 저는 이번 조선사들의 조정사의 노이즈다. 노이즈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떤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자, 양쯔강 조선소가 17,000TU9, 17,000TU9이면 꽤 컨테이너예요. 굉장히 큰. 자, 12척을 척당 2억 불에 수주했네요. 그죠? 자,
17,000 TU는 뭔지 아시죠? 20톤 이코버런티 유닛 20피트짜리 컨테이너분을 17,000개를 실을 수 있는 큰 배입니다. 척당 2억 불에 수주했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들죠? 자, 바로 조선 비즈에서 컨테이너선 24척 우리가 중국에 뺏긴 게 아니라 저는 한국 조선사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너희 가져. 야, 먹고 떨어져. 먹고 떨어져. 왜? 나 손이 많아. 하파그로이드 꺼져. 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최근에 7월 달에 프랑스 CMA CGM 선사가 HD 한국조선해양에 16,000TU급을 컨테이너선을 12척을 발주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척당 3,000억입니다. 척당 3,000억. 네. 16,000TU면은 더 작은 거예요. 17,000TU보다. 근데 양쯔장 얼마에? 척당 2억 불. 거의 20% 저가 수주한 겁니다. 한국 조선사 필요 없어. 왜? 27년 독과까지 꽉 찼어. 다른 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관련 뉴스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더 자주 영상을 찍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담인데 지난주에 드라이빙 시향을 찍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아이폰 16으로 바꿨는데요. 동영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애플 스토어 가가지고 좀 문제를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너무 아깝습니다. 주옥 같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오늘 내용도 주옥 같기 때문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자주 더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10월 시작입니다. 파이팅!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제 가을 날씨 너무 좋죠. 네, 이럴 때 너무 시장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장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즐겁게 친구와 가족분들과 즐거운 10월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